네. 자, 회계 분야 조금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가관리회계는 그래서 경영자를 위한 회계이다. 경영자가 항상 하는 일은 의사결정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그 관리 회계가 경영자에 있어서 경영자에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회사의 내부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 회계다라고도 원가관리 회계를 부릅니다. 자, 세무회계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회계. 자, 제가 그랬죠. 자, 법인세는 법인기업이, 소득세는 개인기업이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조금 좁게는 우리가 하고 있는 회계는 법인기업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어서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회계가 세무회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포괄해서 포함을 시키면 개인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검증하는 거. 자, 누가 검증해 줄까요? 보통은 내부감사가 있고 외부감사가 있는데 내부감사 말고 외부감사를 해야 됩니다.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회계감사를 하게 됩니다.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하는데 국가에서 자격증을 준 겁니다. 전문가 자격증. 자격증이 일반 전산세무 자격증 이런 거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 준비하는 정도로 공부를 해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이거 하나만 취득해 놓으면 평생 살면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내가 의지만 있다면 70세, 80세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일 것 같아요. 퇴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정보 시스템 전산회계는 이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이것을 전산화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회계 분야는 그러면 어떤 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떤 거? 다섯 개 중에서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고자 하는 회계. 자, 이거는 무슨 회계일까요? 무슨 회계? 우리 방금 회계란 봤죠?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업의 활동들에 대한 성과를 화폐적 가치로 나타내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 자, 이건 무슨 회계일까요? 그렇죠. 재무회계. 제가 그랬죠.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 제가 제일 뒤에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 대신에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내부 정보 이용자냐, 외부 정보 이용자냐에 따라서 회계 분야가 이제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회계는 재무회계입니다. 이 재무회계는 정확한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배우는 회계다. 우리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회계란 보고 자, 다른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에서 이제 우리 재무회계는 뭐를 배우느냐?
회계원리에서는 회계순환 과정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줄 아느냐. 이게 이제 목표인데 그때는 아주 쉬운 기본적인 회계만 배웠었다면 이제는 조금은 더 전문적이고 조금 더 복잡한 그런 회계 처리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계정 과목별로 분기를 어떻게 하나, 수정 분기는 또 추가로 뭐가 생기나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는 부분이 재무회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배우냐 그러면 당좌자산 파트 있고 재고자산 파트 있고 투자자산 파트 있는데 이 중에서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단기 매매 증권 이 파트가 또 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파트 나오고 무형자산 파트 나오고 그 다음에 부채, 유동부채는 크게 종류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비유동부채, 사채, 중당부채를 배웁니다. 나머지는 유동부채처럼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다룰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 한 파트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자산 파트입니다. 자산 파트. 자산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표를 가지고 특성을 알고 각 파트별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미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알고 그 밑에 어떤 회계 처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서 새로운 개정 과목이 좀 추가될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표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줄 때 금액을 뭘로 적어줄 거냐 예를 들면 유형자산 중에서 이 토지라는 것이 100원 주고 샀는데 10년 후에 재무제표 만들 때 재무상태표 만들 때 이때도 100원으로 적어줄까? 아니면은 10년 이후에는 1000원이 되었는데 1000원으로 이 재무상태표에 적어줄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를 분석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무상태표가 지금은 차변에는 자산을,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어서 작성하는 표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양식을 계정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누지 않고 그냥 일렬로 쭉 적어서 나가는 방법을 보고식이다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는 보고식, 계정식 두 개 다 인정을 해줍니다. 손익계산서는 제가 보고식이다라고 해뒀죠. 손익계산서는 정보이용자에게 보고할 때 계정식으로 보고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보고식으로만 보고하시오라고 하거든요. 보고식만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나누어 놨죠? 이건 재무상태표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차변에는 자산을,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어서 작성한다 라고 했지만 손익계산서는 밑에 칸이 모자라서 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밑에까지 여기 밑에 붙어야 되거든요. 영업의 비용 밑에 쭉 일렬로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칸은 지금 그렇게 활용을 못하니까 제가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것 뿐입니다. 영업의 비용 다음에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계산되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당기순이익 이런 순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무상태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산은 부채보다는 엄청 구체적으로 나누어뒀죠. 이 나눈 기준을 여러분들은 이 기본 틀이기 때문에 기본 틀 정도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자산은
차변에 적어주고 크게는 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눌 수 있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네 가지로 나눕니다. 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그럼 차이는 뭡니까? 이겁니다. 제가 괄호 안에 적어놓은 거 있죠. 자,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1년 이내에 현금 하할 목적이면 유동자산. 유동이라는 것은 현금이 빨리 도냐 안 도냐 이거거든요. 현금화 되냐 안 되냐 이겁니다. 비유동. 현금화가 빨리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기간이 1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1년 이내에 현금화할 목적이면 유동자산, 현금화할 목적이 아니면 비유동자산으로 나눕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재고자산은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종류는 상품, 제품, 원재료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창고에 보관해둔 목적은 뭡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제품을 완성하면 바로 판매가 되느냐? 그러지는 않죠. 주문하는 사람이 있어야 갖다 주죠. 그래서 창고에 보관하죠. 창고에 재고를 쌓아두는 목적은 뭡니까? 목적? 나와 있네요. 괄호 안에. 판매이죠, 판매. 제가 이거 시험 문제에 자주 냅니다. 자, 괄호를 띄워놓고, 자, 목적을 적으시오. 이렇게. 뭐, 그렇게 단순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판매입니다, 판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대답 안 하면 개별 대답입니다. 자, 제품을 1월 1일 날 제조했습니다. 근데 12월 31일에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12월 31일 날 영업이 종료가 되고 안 팔리면 제품이 창고에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러면 이 제품은 1년이 넘어야 현금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재고자산은 이 제품은 유동자산이다, 비유동자산이다. 자, 전부 다 한 개씩 찍어보세요. 채팅창에다가. 시작. 김나연. 자, 또 대답. 자, 이제 개별적으로 대답이 나오면 개별 질문 안 합니다. 예,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다양하게 답이 나왔네요. 자, 잘 들어보세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목적이다 라는 것과 1년 이내에 현금화 된다 라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1년 이내에 현금화 되면 유동 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목적이면 유동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재고자산은 사서 목적이 뭡니까? 빨리 팔아야 됩니까? 천천히 팔아도 됩니까? 목적이 빨리 파는 겁니까? 아주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파는 게 목적입니까? 빨리 팔아야 되죠. 식품 같은 건 더 그렇고 어떤 거든 재고를 오래 놔두게 되면 중고돼 버립니다. 안 써도. 그러면 빨리 팔아야 되면 사실 1년 이내에 팔 것이 목적인 자산이지 않습니까? 재고 자산이.
1년 이내에 현금화할 것이 목적인 자산. 현금화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금화할 목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빨리 팔려고 하는 목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은 비유동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현금화하고 현금화 된다라는 표현과 현금화할 목적이다라는 표현. 자, 차이점 알겠죠? 자, 재고자산. 그럼 재고자산이 아니면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년 이내에 현금화할 목적인 자산이다. 재고자산 아니면 모두가 전부 다 당좌자산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현금이라는 것이 있죠. 자, 회사에 현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엄청 많이 쌓여 있으면 좋다, 안 좋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이 1억이 있습니다. 보통 예금에 저축해 놓을래요? 아니면 3년짜리 정기예금에 저축해 놓을래요? 보통 예금에 저축해 놓으면 이자 없습니다. 정기예금에 저축해 두면 3년에 3% 준답니다. 어떤 거 할래요? 보통 예금 할래요? 정기예금 할래요? 정기예금 해야죠. 보통 예금에 3년 동안 저축을 해둬도 이자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기예금은 3년 동안 저축해두면 이자가 생기죠. 돈이 조금이라도 불어나죠. 이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회사에 현금이 너무 엄청 많다라는 얘기는 이거 가지고 어디인가에는 투자 안 하고 그냥 현금 갖고 있다 이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보통 예금에다가 저축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자, 그럼 좋다 안 좋다?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 없어도 안 되죠, 당연히. 자, 제가 이번 달에 4월 25일 날 500만 원 카드 값을 갚아야 됩니다. 최소한 저는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됩니까? 4월 25일이 가까워 오면. 500만 원은 있어야죠. 사실 500만 원보다 더 있어야죠. 카드값 갚을 거 500만 원. 생활비 얼마? 추가로 더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업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이유는 결제하기 위해서, 부채를 갚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보면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목적인 자산. 어쨌든 현금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인데 그 중에서도 유동부채를 갚을 만큼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500만 원 카드값을 갚아야 되면 500만 원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것처럼 기업도 유동부채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가 500만 원이 있으면 당좌자산인 현금도 500만 원은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금방금방 쓸 일이 없는 돈은 여유자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투자자산을 보면 정기예금, 적금 있죠? 정기예금, 적금. 1년 이내에 현금화할 목적이 아닙니다. 이자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1,000만 원이 있다. 근데 500만 원은 유동부채가 있어서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500만 원은 쓸 데가 없다. 그러면 투자자산으로 정기예금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뭐냐? 이런 회계와 관련된 것들이 실생활에도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떨 때 내가 너무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거든요. 오늘 내가 왜 그랬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했지? 할 때 정말 중요한 걸 1순위로 두고 했어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손해가 엄청 큽니다. 이런 거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일주일 계획은 최소한 전주에, 오늘이 금요일이죠. 엄청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니까. 쉬니까. 근데 다음 주가 4월 11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 11일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금요일까지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은 뭐고,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고, 스케줄을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이날에는 뭐 하고, 이날에는 뭐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까먹지 않도록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계획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까먹고 충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인데 충분히 까먹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필기하고,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필기 중요하겠죠. 정리하는 습관은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하는 습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제가 옛날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삐삐도 없었고, 삐삐라는 것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없었습니다. 집 전화밖에 없었거든요. 집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친구가. 약속을 까맣게 까먹어버린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한 거죠. 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친구 간에는 한번 약속이 그래 됐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자,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일에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큰 손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메모하는 습관. 일주일은 미리 계획을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 운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결제, 부채를, 유동부채를 결제하는 날이 언제인지 체크해놓고, 현금 확보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회사에 뭐 느닷없이 잘못해서 부도가 난다라든지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1년 이내 현금화할 목적인 자산은 당좌자산입니다. 자,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나누어지는데, 투자자산은 부수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유형자산은 주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도 주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목적이 주된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겁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그러면? 자, 채팅창에 한번 적어봅시다. 자, 차이점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차이점은 눈에 보이지 않나요? 단어에서, 용어에서 이미 눈에 다 보이는데요. 황다홍, 네. 자, 유형과 무형 차이점이 뭘까요? 네, 그렇죠. 형태가 있다, 없다.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어권 같은 경우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낚시하러 가서 뭐 10마리, 20마리 이렇게 잡는 건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대량으로 배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어권이라는 권리를 받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근데 주된 영업 활동이 사용이 됩니다. 자, 내가 어부입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고 수익 창출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주된 영업 활동을 물고기 잡아서 판매하는 건데 물고기를 잡을 수 없으니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권이 있다 그러면
이 어업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 권리로 인해서 나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물고기를 잡아서 나의 주된 영업활동에 수익 창출을 기여해 줍니다. 그래서 무형자산도 주된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면서 영업활동, 주된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것. 자, 토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토지를 사서 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럼 제품 만드는 것 주된 영업활동이죠. 그러면 이 토지도 주된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유형자산입니다.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토지를 샀는데 한 1년 지나면 여기 개발된다더라, 오른다더라 해서 토지를 사가지고서 아무 곳에도 사용 안 하고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자, 이건 주된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토지 사서 제품 만드는데,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공장 안 지었고 그냥 가격 오르면 팔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된 영업활동에, 즉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주된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자, 꽃을 어, 길러서 판매하는 농장이다. 그러면 뭐를 판매하는 것이 주된 영업활동입니까? 꽃을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된 영업활동이죠. 그럼 이 농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 토지를 사서 가만히 농장으로 안 쓰고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다. 그럼 수익 창출에 지금 기여하고 있나요? 주된 영업활동에? 꽃을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까? 못합니까, 지금? 기여 못하고 있죠. 이건 주된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부동산에 투자해서 매매 차익이 나타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돈 버는 것은 부수적인 영업활동입니다. 그래서 토지 사서 사용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이건 부수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투자자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가지고서 주된 영업활동에 쓰이고 있나, 쓰이고 있지 않나에 따라서 이 토지가 투자자산이 될 수도 있고 유형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은 토지로 공개하면 돼요. 근데 부수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네? 주된 영업활동하고는 관련이 없네? 그러면 이것은 투자 부동산이라고 분개를 하는 겁니다. 계정 과목이 달라집니다. 토지를 샀는데 꽃을 심어서, 토지에다가 꽃을 심어서 꽃을 생산해서 생산하는데 토지를 쓰고 있다면 이건 주된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땅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널려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부수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면 매매 차익이 나타나니까 이것도 수익을 창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매매 차익을 얻었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합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수익이 창출되죠. 자,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두 글자 뭡니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 하나는 뭡니까? 자, 판매했을 때 우리 뭐라고 분개합니까? 내가 생산하고 있는 꽃을 팔았다. 만들어서 팔았으니까 무슨 매출? 그렇죠. 매출.
만들어서 팔았다. 제품 매출. 자, 내가 농장에서 기른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기른 거 경매받아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청소 용역을 제공해주고 돈 벌었습니다. 용역 매출이죠. 그냥 두 글자로 얘기하면 매출인 겁니다. 매출. 주된 영업 활동에서 나타난 수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출.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형자산 처분이 배당금 수익, 이자 수익, 뭐 수수료 수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수적인 영업 활동에서 나타난 수익이죠. 그래서 부수적인 영업 활동에 사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투자 자산이고 주된 영업 활동에 사용하면서 수익 창출을 기하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유형 자산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대변에 있는 자, 질문이 있으면 이 부분 질문 생각했다가 다음 주에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게 여러분들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질문이 들어오면 또 이 부분도 내가 또 한 번 더 설명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 많았고 제가 자 마지막으로 3교시 출첵할 테니까 자 이름 부르면 자, 대답하고 자 대답하고 나면 수업은 끝났으니까 자 나가도 좋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김나연 네 유빈 네 유하영 네